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K9입니다. 5000cc의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고요. 여기를 보시면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행거리를 보면 14만 2천 탔죠. 차를 맡겨주실 때 이 자동차에서 발생한 경고등이 뭔지 아직 모릅니다. 차를 맡겨주시면서 촉매 관련된 경고등이다 라고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정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방문해 주셨는데, 차를 맡기고 가시기 직전에 촉매 관련된 가장 많은 경고등의 종류가 P0420, 0430, P2096과 P2098 피드백을 통해서 나오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P0420이나 또는 P2096 둘 중에 하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의 정비를 해서 해결되는지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도 똑같이 P2096이나 P0420 그 중에 어떤 것인가, 다른 명령이 된 고장 코드가 켜졌는 것인가 확인해 볼 겸 스캐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캐너로 돌아왔습니다. P0137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00은 빼버리면 됩니다. 곧 P0137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산소 센서 회로, 신호값 낮음, 뱅크1 S2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다시 P0157입니다. 산소 센서 회로, 신호값 낮음, 뱅크2의 S2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보드를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0137, P0157입니다. 산소 센서 신호값이 왜 낮아져요? 피드백을 보겠습니다. 기준선 스캐너가 있고요. 기준선에서 이렇게 나오면 정상 노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피드백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신호값보다 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어때요? 정상적인 신호값보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리치 영역입니다. 공연비 농후 영역, 여기는 공연비 희박입니다. 희박 영역. 이 말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산소 센서의 온도가, 즉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게 나온다,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곧 산소 센서 온도가 낮아서 나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이 이슈에서는 공연비 희박이라고 제어한다. 곧 희박이기 때문에 연료를 더 넣어준다.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 희박에 의해서 더 넣었는지 덜 넣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분사 시간 0.82ms로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분사량이면 이게 많은지 작은지 이해 안 되실 겁니다. 다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점화시기 이렇게 나오죠. 점화시기를 보면 여기 점화시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떤 영상에서 밸브 개폐시기 선도를 이용해서 점화시기가 진각이 됐다, 지각이 됐다,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즉 진각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에서는 지각 제어를 하고 있다. 직전에 0.82ms의 연료 분사를 한다. 그런데 이게 연료가 많은지 작은지 모른다 그랬어요. 즉 이 이슈가 연료 보정을 통해서 0.82ms의 연료 분사를 했어도 점화시기를 지각시켰다. 그것은 진각 점화로 가면은 엔진이 파손되겠구나 라고 하는 OBD1 제어에 의한 이슈의 배려인 것입니다. 곧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즉 OBD1 제어에 의해서 점화시기를 지각 제어하고 연료는 연료대로 넣어 주었지만 정상적인 피드백 신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P0137과 P0157이라고 하는 고장 코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기 캠샤우트 실제 위치, 목표 위치 이런 거 나오죠. 마이너스 19.531, 마이너스 1.531 대글입니다. 캠샤우트 제어를 마이너스 제어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될 겁니다. 마이너스 제어하는 이유를 다른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엔진 회전수 나오고요. 흡기압 센서라고 보입니까? 맵 센서 전압. 흡기압 맵 센서 전압이라고 해서 1.19 나옵니다. 1.18, 1.20도 나옵니다. 맵 센서 데이터 값이 이 자동차에서는 비정상입니다. 곧 공기량 값은 많다. 공연비 제어를 했을 때 높은 공기량이 들어왔으니까, 즉 많은 공기량이 들어왔으니까 이 CU는 14.7대 1의 연료 분사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엔진의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 온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냉각수 온도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압 냉각수 온도가 100.5도로 나오죠. 지금은 또 101.3도로 변했네요. 이렇게 엔진 온도가 높다. 엔진 온도가 높으면 연료 분사를 줄여야 됩니다. 왜? 배기가스에서 희방연소를 하기 때문에 곧 농후 영역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후 영역에서 피드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동차는 아쉽게도 희박 영역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하는 곳으로 가셨을 때 산소 센서를 바꾸거나 촉매를 바꾸자고 할 것입니다. 그 정비를 했으나 역시 정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본 정비 항목에서 엔진 오일 점도에 의해서 밸브 개폐시기 선도가 변했고 거기서 발생한 밸브 오버랩의 각도에 의해서 압축 온도가 낮아졌고요. 폭발 시에 배기가스는 차갑게 나간다. 곧 차갑게 나가는 이유 때문에 이 CU는 저마시기도 제어하고 연료 분산량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그널 파형이 안 나오니까 이 CU는 비로소 산소 센서 회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비를 하실 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 정비 항목에서 어떤 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것을 모르시고 정비를 하면 도루묵이라는 곡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냄새는 날망정 맛은 있습니다. 그런 도루묵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정상적인 정비를 하십시오. 이제 엔진룸에 가서 엔진룸의 소리까지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엔진 스캔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곳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현재는 냉각수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넣고 빼고 즉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시간이 6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면서 비중을 정확하게 폐하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 봤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결국 물이 흘러가는 경로로 여러 차례 돌아야 클리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언정 완벽한 클리닝을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답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고됐을 때 엔진 상태가 무척 거칠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서 엔진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회전 상태입니다. 엔진의 회전음이 무척 거칠게 들렸었는데 지금은 냉각수 클리닝을 오래 하고 있는 중이고 엔진 오일 쪽에 클리닝유를 좀 넣었습니다. 원래는 클리닝을 하려면 다 빼내고 순수한 클리닝유만 넣고 작업을 하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일과 클리닝유가 섞인 상태에서 4시간 이상 방치했었는데 데이터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고 엔진 냉각수 작업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해왔지만 하면 할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진 게 냉각수다. 나중에 냉각수에 대한 비사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냉각수 작업이 끝나고 오일 작업 끝나고 스파크 플러그 갭까지 맞추는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엔진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폐하 메타입니다. 온도 센서하고 동시에 두 개 있는 방식의 장비를 이용해서 폐하 값을 세팅하는 중입니다. 비중 맞추고
폐하 맞추고 변화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관찰한 다음에 완벽하다 할 때 냉각수 작업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쉽게 1시간 이내에 30분 이내에 하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작업을 했으니까 자그마치 14시간 냉각수 클리닝을 10시간, 15시간 정도 잡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높은 비중의 자동차로 다닌다 그러면 물론 자동차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뭐 몇 시간 만에 되는 차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자동차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잔유 제거, 오일 샤워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드리는 권영호표 엔진 오일을 넣고 또 관찰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 캡을 조정할 것입니다. 참 복잡하죠.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도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맡기든지 간에 단계별로 작업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늘 상쾌한 자동차, 성능 좋은 자동차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유와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클리닝 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빼는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오일인데 클리닝 된 후의 모습이 엉망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잘 봐보셨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K9 배기량 5.0 자동차입니다. 완료했습니다. 아쉬웠던 게 있었죠. 이겁니다. 오일 레벨 게이지죠. 보입니까? 달라진 게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오일이 정량일 때 오일 속에 항상 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엔진 오일 온도가 고온이라서 절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이런 차 많습니다. 어떤 자동차는 이 게이지가 늘어납니다.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오일 레벨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내 자동차도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여기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여기는 색상이 죽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엔진 오일 온도가 높다. 엔진 오일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죠?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를 통해서 엔진 오일 온도가 내려가주면 변색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라 절단될 정도로 경화됐다가 부러진 겁니다. 이런 것이 만일에 엔진 속에서 잘라져서 엔진 속에 있다 그러면 혹시 엔진 회전할 때 어떤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오일팬 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에 엔진이 회전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이런 자동차가 여러분들 자동차에 없으리라는 보장을 못한다. 곧 한 번 정도는 변색 정도를 보고 내 자동차의 엔진 온도가 어떤가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변색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연비 정비를 통해서 온도를 내려주는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된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소리, 아주 설랑거리는 부드러운, 차 뒤쪽만 가도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숙성을 가진 엔진의 상태로 변했습니다. 방송 예고. 그리고 이 차량에서 탈거한 산소 센서와 관련된 부품을 이용해서 이 방송을 마친 후에 부품을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촉매 관련된 고장이 떴을 경우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권영호TV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차간거리 조정해 가면서 운행하십시오 꼭.